비트코인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넘어 계속 오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좀 제대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니까 못 사겠는데? 보통 전고점 넘으면 조정 오니까 그때까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어? 재수 없으면 고점에 물릴 거 아니야. 비트코인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 많이 안 오른 걸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장기 투자자 여러분, 지난 2020년, 2021년의 상승장과 2022년의 대하락장, 그리고 반등의 2023년, 마지막으로 원화 기준 사상 최고가를 넘은 2024년 1분기까지 계속 투자를 이어오시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고 계속 매집해 오셨던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의 멘트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온몸으로 모두 경험하고 느끼셨기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막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분들이나 계속 모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목표한 수량이 한참 남은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 뭐죠? 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 바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2022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이해했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아작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체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계속 사는 게 맞는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조정이 올 것 같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길 주저하셨겠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규모로만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정말 이 리스크라는 놈이 시간에 녹는구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은 사팔사팔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가다 보면 더 빠질 것 같다는, 미래는 알 수 없다는 리스크의 본질인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은 시간이 녹여준다는 걸 수많은 자산들의 과거 흐름과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서 우린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 사자마자 빠지면 기분 나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 피할 수 없고 피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자신의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 투자의 본질을 알기에 장기 투자를 묵묵히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리스크가 점점 시간에 녹으면서 심리적 요동 구간인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모두 다 지나면서 크게 빠져서 좌절했다, 떡상해서 환호했다를 하면서 결국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고 그렇게 확보된 안전마진을 계속 누적시켜 가면서 덤덤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수도승의 마인드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마 비트코인의 경우 이 상태가 되신 분들이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DCA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루틴이 된 거죠. 늘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날 술을 마셨던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매일 마인드셋하고 자신의 루틴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개인 지갑으로 바로바로 옮기면서 스스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플하고 올바른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입니까? 이 상태가 부럽다면 이 상태가 되기까지의 고통, 미친듯이 올라서 흥분을 줬다가 죽을 것 같은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맞고 몸빵으로 버티고 상승장의 본전 구간을 지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중간의 조정 구간에 늘 등장하는 그 트레이딩의 유혹까지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보유한 그 선배들의 그 과정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 세 자릿수 수익률의 장기 투자 수도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테슬라 투자자들은 요즘 어떤 말을 할까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죠. 이거 왠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사는 건 아니잖아? 경쟁력도 떨어지고 주가 방어도 안 하고 일론도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추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정리해서 리밸런싱이나 해야겠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장기 투자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테슬라 장기 투자를 결심할 때 테슬라 가격이 매일 오르고 뉴스에 나오고 그 신났던 시절의 그 결심은 10년 장기 투자하겠다고 계속 모아가겠다고 했던 그 굳은 의지는 이제 다 어디로 갔나요? 설마 가격 때문에 사라졌는지, 가격에 반응한 믿음이었고 가격이 빠지니까 금세 식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럼 사실 처음부터 기업의 미래 비전이니 0.1% 천재의 CEO가 이끄는 회사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니 본인이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다 수식어일 뿐이었고 정작 본인 투자의 핵심 동인이 가격은 아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늘 그랬지만 테슬라는 가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업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은 그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굳은 믿음이 없이는 언제든 살얼음처럼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인드는 단단한 빙하라고 하겠지만 지구의 빙하기가 갑자기 엄청난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생긴 게 아니라 매년 겨울 동안 녹지 않은 얼음이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계속 누적돼서 결국 빙하기를 만들었다는 걸 아신다면 몇 년 쌓이지도 않고 겉만 얼어있는 살얼음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장기 투자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같은 구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테슬라의 사업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미래 비전의 로드맵이 예상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언론의 뉴스 기사가 아니라 분석 레포트와 관련 서적, 현인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골고루 보면서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란 살얼음을 단단한 빙하로 만들어가는 시기로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비로소 가격이 아닌 가치가 보이고 그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는 그 순간까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모델3 대량量산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그 긴 횡보의 구간에 지속적으로 주식수를 늘려왔던 데이브 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2020년 이후 폭발적인 상승장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현인으로 추앙받게 된 그 역사를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또 반복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터널의 구간을 다시 한번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은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량을 모으겠다며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하던 걸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계속 지속하는 루틴 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투자 중인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최근 상황에 따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나도 다 겪어봤다 하시면서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DNA는 구석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은 다 비슷한 생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의 과정의 심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맘 편하게 사자마자 올랐으면, 고통 없이 벌었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우리들의 늘 반복되는 투자에 흔들리는 마인드를 언제나 단단하게 잡아주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한 챕터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 흔들리시던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 데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2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로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2018년에는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수수료를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 즉 수익률의 대가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이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의 심리학에 나온 이 기가 막힌 표현, 변동성과 불확실성, 즉 리스크는 벌금이 아니라 디즈니랜드 입장 티켓과 같은 수수료고, 우리는 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한 사람들이야말로 떨어지는 가격에 발생한 마이너스 수익이 벌금이 아니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과정에 발생한 일종의 수수료이자 즐거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심리적 고통의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입장권을 내고 투자의 세계에 들어왔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며 인기 있는 놀이기구에 줄을 섰다면 길어지는 대기 시간을 시간으로 녹이는 게 당연하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놀이기구 많이 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위는 귀에 들리지도 않죠. 이런 마인드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투자의 조급함을 없애고 진정한 장기 투자 수도승, 투자라는 놀이동산의 레전드나 현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입장료가 아깝지 않고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때론 지루하지 않게 안내방송도 해주고 옆에서 함께 줄 서 있는 투자 동료로서 계속 구독자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대장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